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이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제기했던 중국 로컬 업체의 NEV 기술 경쟁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이처럼 폭스바겐, 토요타 등 글로벌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을까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NEV의 성장 원동력이 정부 지원 정책 외에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중국 고객들이 원하는 디지털 기술 내용은 무엇이고, 새로운 고객들을 획득하기 위한 로컬 업체들의 브랜드 전략 추진 성과는 어떠했는지를 분석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관세 장벽을 세우지 않으면 중국의 저가 전기차는 경쟁을 파괴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중국 업체의 기술력은 애플카보다 4년 앞서 발표한 샤오미카 SU7에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업체의 기술에는 수직 통합 전략을 기본으로 스피디한 개발 체제로 1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의 대중차 가격을 실현한 BYD의 혁신 기술이 있습니다. 중국 업체의 신차 개발 스피드는 레거시 업체들보다 매우 빨라 공격적으로 신차를 런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BYD가 주도한 금형 개발 시간 단축 혁신과 함께 20대, 30대의 젊은 인재를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개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글로벌 업체들은 1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아직도 쓰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은 지금 2세대, 3세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는 우리 것이고 만만디는 중국 것이었는데 이제 더 빨리빨리는 중국 업체들 것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 각 부서 담당자가 우선 기획서를 만들어 그룹장이나 팀장에게 보고하면 수정을 하거나 의견을 더하여 실장, 본부장으로 보고가 되고 승인이 되는 좀 시간이 걸리는 프로세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에 상사나 타 부서를 설득하지 못하여 나름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매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업체 상황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은 BYD는 좀 다릅니다. 담당자 레벨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면 우선 추진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그 결과가 좋으면 채택되어 차에 탑재됩니다. 이런 성공 체험을 하게 되면 동기부여가 되고 보다 자유로운 발상으로 재미있는 기능과 제품이 생기게 됩니다. BYD의 럭셔리 브랜드 양왕의 탱크턴이나 seal 차량에 적용된 차 실내 가라오케의 기능은 이렇게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로컬 차의 우위성은 내연기관 차와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의 가격 경쟁력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 업체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용으로 사용되는 내연기관의 연료 효율을 일본의 기술자를 대거 고용하여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럽 업체 출신의 유명 디자이너와 중국 출신으로 벤츠와 BMW 등 유럽 업체에서 근무했던 해외파 디자이너를 과감하게 채용하면서 디자인을 혁신한 부분도 큽니다. 이제 로고를 빼면 중국 차인지 유럽 차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동 엑셀에서도 혁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BYD는 8개의 부품을 하나로 일체화시킨 8-in-1 EX로 코스트를 저감시켰고, 샤오미는 업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모터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CATL과 BYD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배터리 혁신으로 거짓말처럼 들리는 긴 항속거리와 빠른 충전 속도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 향상과 함께 추진되어 온 셀2팩, 셀2바디라 불리는 기술이 이미 적용되고 있지만 테슬라를 제외한 폭스바겐, 토요타, 현대차는 아직도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제조 원가를 낮추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기가 프레스도 중국 업체들은 쉽게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포드와 현대차는 기가 프레스를 구입하지만 처음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언제 양산차에 적용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토요타도 기가 프레스 도입을 한다고 하지만 적용 범위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볼보가 25년 레가시 업체로는 처음으로 신차에 적용하는 목표임을 고려해보면 레거시 업체와 중국 업체 간 기술 응용력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니오 샤오펑은 세계 최고 수준의 테슬라를 쫓아가고 있고, GD BYD는 현대차 토요타를 앞서는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SDV 기술 개발에서 특히 니오, 샤오펑, 하이파 등은 자사 주도로 개발하면서 독자의 자율운전 시스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IT 업체인 바이두, 알리바바, 화웨이, 샤오미는 기본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플랫포머 역할을 테슬라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으로 특히 시내 주행에서 우수한 자율주행 능력과 차 안에서의 고객 경험 부분에서 글로벌 업체들과 큰 차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차를 보면 실내 디스플레이가 많아지거나 커지거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차량 OS로 테슬라가 디스플레이 정의를 새롭게 한 이후 현대 기아차나 토요타, 벤츠, BMW도 새로운 디자인을 채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업체들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조수석용 디스플레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차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조수석 쪽 디스플레이 디자인 형태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전부 커버하는 하이퍼 MBUX처럼 거대한 일체형은 아닙니다. IM 모터스는 코스트를 저렴하게 하면서도 이음매 없이 대형으로 일체화시킨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26년에 런칭 예정인 소니 혼다의 아필라도 이런 디자인 형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리의 서브 브랜드인 갤럭시 차량에는 조수석 디스플레이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만들었고, T8은 조수석 선바이저에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마련하는 파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처럼 업체들이 파격을 추진하는 데에는 NEV의 주요 고객이 20대, 30대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젊은 층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차량 OS를 통하여 창문을 열고 음악을 틀어줘 라는 복수의 명령어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음성 인식 기능과 손동작 제스처로 미디어 조작이나 차 안에서의 사진 촬영 등 차에서 보내는 시간을 중시할 수 있는 고객 경험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고객들은 아직도 승차감, 핸들링, 제동성 등의 기본 성능과 전기차의 항속거리, 충전시간, 가격과 서비스성, 신뢰성을 중시하고 있지만 이들 중국의 젊은 고객들은 가격을 제외한 요소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잘 대응해온 중국 로컬 업체들은 계속하여 성장할 수 있었고, 대응에 늦어온 해외 업체들의 판매는 계속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로컬차의 기술 수준이 이렇게 향상되면서 유로 엔캡에서 충돌 안전 성능도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품질 수준이 그러하듯 중국 로컬차의 초기 품질 수준은 아직도 글로벌 업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컬 업체들에게 있어 과거의 조악한 품질 인식은 NEV를 판매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브랜드로 계속해서 판매하게 되면 고객 인식을 바꾸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돈도 많이 듭니다. 신생 대중 브랜드인 림모터스, 네타 등과 그리고 신생 프리미엄 브랜드인 니오, 샤오펑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상품 확장보다는 브랜드를 확장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의 로컬 업체들은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별로 타겟을 설정한 브랜드와 엔트리와 프리미엄 시장을 별도로 커버하기 위한 브랜드를 다수 런칭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네이버의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아 이미지를 조사했더니 기아는 승용차의 무덤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K9 스팅어를 단산하고 K5는 K3를 확장한 K4로 통합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아가 전기차로 이런 승용차를 만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EV9이 옵션을 포함하여 1억이 넘는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만약 기아가 중국 업체들처럼 프리미엄 브랜드로 확장했다면 이러한 단산 사태, 고가격이라 안 팔린다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현대차가 오랜 시간 고민하다 2015년에야 제네시스 브랜드를 런칭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넓은 중국 시장이라는 이점도 있지만 중국 업체들의 결단과 실행력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브랜드별, 주요 차종별 판매 분석으로 누가 생존하고 도태되는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토요타, 혼다, 현대차도 폭스바겐처럼 중국 기술에 의존해야 할지, 생산 능력 과잉 상태에 놓인 이슈를 수출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